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경험이 인간 머리 안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논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얻는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경험 지식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고요. 그게 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부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경험 지식의 집합 속에서 이성의 추리를 통해서 생각을 막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공유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런 대상으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세계에서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도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감각 세계 너머에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실제로는 확인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묘하게도 우리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사유물을 탐구하는 것이 형이상학이었습니다. 신, 내세, 영혼의 불멸, 자유, 세계 자체의 시작과 종말 따위의 이런 형이상학적 대상은 경험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이상학적 대상을 논리학을 이용해서 탐구한 것이 철학자 칸트의 저명한 저술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둘째, 실제 세계에 확실히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것인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직접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접근 불가능한 경험이라고 해보죠.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인간은 아주 기묘한 논리를 이용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오늘 이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간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지식을 만듭니다. 그게 판단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지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추론이었습니다. 이렇듯 머릿속에서는 연결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기존 경험을 접근 불가능한 경험에 연결함으로써 지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확성은 담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확률의 가능성 혹은 때때로 아주 낮은 개연성 그런 것들만은 갖는 지식이다 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 연결을 논리학에서는 아날로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자면 유추입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을 소스 도메인, 즉 S라고 하지요. 이 S를 이용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알고 싶은 지식, 그것을 타깃 도메인 T라고 하죠. 그 T의 의미를 찾거나 이해하는 논리 기법이 유추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거든요. 1. S가 어떤 관점에서 T와 유사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싶은 지식이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S는 어떤 특징 Q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T도 Q를 갖고 있거나 그와 유사한 Q-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아날로지입니다. T는 타깃 도메인요. T는 경험할 수 없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T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유추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논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직접 탐구하거나 실험해서 관찰해서 알아내면 될 일입니다. 당연하게도 유추보다는 직접 경험해서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지식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을 만한 것이니까는요. 그런데 직접 관찰해서 그 관찰 대상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는 추론, 이런 귀납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론에서도 경험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추는 그런 추론을 2번 해야 되거든요. 그 2번째 추론은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추는 귀납보다 그 추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추의 결론을 지나치게 믿거나 이 논리를 과학적 방법론으로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인간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유추의 예를 다양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화성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와 화성이 유사한 점을 확인한 다음에, 화성은 목성이나 토성과 달리 지구처럼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지도 않아요. 게다가 화성에는 작은 달이 있습니다. 오, 유사한 게 많군. 그런 다음에 지구에 생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화성에도 생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추론했습니다. 이런 추론이 유추입니다. 지구와 화성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테니까 생명체도 뭔가 동일하게 생겨먹지는 않겠지요. 소설과 영화 속에 나오는 화성인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사실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기록물과 유물을 통해 과거의 문화와 사건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A라는 지역에 과거 기록물과 유물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해요. 거기서 우리는 A 지역에서의 옛날 사회를 추측하거나 귀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이 A 지역의 유물과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B라는 지역에 대한 기록물이 없을지라도 A 지역에 대한 지식을 유추해서 B 지역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론이 유추입니다. 인류의 인구는 80억 명에 달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으려면요, 직접 경험 관점에서는 80억 명을 모두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흥미롭게도 상당수의 심리학 실험은 수십 혹은 수백 명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서 논문으로 발표되고 저널에 실리고 또 책으로 출판되기도 해요. 통계 표본 안의 인간 사회와, 이게 S, 전체 인간 사회, 이게 T, 공통점이 있음을, 인간이니까는요, 그걸 전제로 소스 도메인 표본의 결과에서 타깃 도메인인 전체 사회에 대한 지식으로 그런 생각이 도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추 결과의 신뢰성은 의심스럽고 전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심리학 실험 결과를 상당히 유의미한 지식으로 인정하잖아요. 심리학 책도 아주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심리학 실험은 이런 유추 논리를 확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할 때 말이죠,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잖아요. 인체 실험,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또는 안전성 관점에서도 그게 쉽게 허용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험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인간과 포유류라는 공통점을 갖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게 바로 실험용 집쥐입니다. 실험용 집쥐에 대해 동물 실험을 하지요. 만약 신약 물질 X를 쥐에 투입한 실험 결과 Q라는 특징이 발견되었다면 같은 포유류인 인간에게도 그것과 동등한 Q-라는 특징이 발현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추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어휘력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같지 않잖아요. 지식을 전달할 때 지식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청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해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유추를 사용하곤 합니다. 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단순한 추론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임시적인 추론입니다. 어째서 임시적인 추론일까요? 언젠가 타깃 도메인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음에도 심지어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얻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지식은 인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 지식에도 한계가 있었으니 유추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추론해서 지식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추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